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3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아온 분들. 그런데 막상 예순이 넘고 나니까 옆집 김 씨는 뭔가 달라 보이고 동창 모임 나가보면 어떤 친구는 표정부터가 다르고 인생이 달라 보였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나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똑같이 60살인데 돈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이야기들로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병원 가는 날, 자녀 전화 받는 날, 그리고 혼자 있는 밤까지 돈이 있는 60대와 돈이 없는 60대의 하루가 얼마나 다른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뭔가 달라집니다. 저희 채널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돈이 있는 60대는 알람을 끄고 조금 더 눕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60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새벽 5시, 6시 이미 깨어 있어요. 왜냐고요? 걱정이 잠을 안 재우거든요.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 약값이 또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큰애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 상태의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하루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 올해 64살이세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사시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42만 원 나와요. 42만 원. 이게 전부예요. 자녀가 둘 있는데 큰아들은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하다고 하고 딸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요. 박씨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달력을 봐요. 몇 일 남았나? 연금 들어오는 날이 몇 일 남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신대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래요. 이분이 게으르거나 준비를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자기 노후를 챙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세대 여성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수원에 사시는 이씨 어르신, 이분도 63이세요. 공무원으로 35년 일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240만 원 나오고요. 거기다 국민연금도 소액이지만 30만 원 정도 나와요. 합치면 270만 원. 여기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 놓아서 55만 원이 더 들어와요. 매달 고정으로 320만 원 넘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아침이 어떠냐고요?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 다녀오세요. 집에 와서 직접 아침 차려 드시고 오전에는 책 한 권 들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으시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김치찌개 드시고 오후엔 집에서 낮잠 주무시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저녁엔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면서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외식이나 하자 하신대요. 똑같은 60대예요. 같은 동네에 사세요. 그런데 하루가 이렇게 달라요. 이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노후에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주느냐의 이야기예요. 선택권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픈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병원, 더 빠른 검사, 더 좋은 약.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검사 미루다가 더 큰 병이 되기도 해요. 이게 진짜예요.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중에서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이에요. 둘 중 하나는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세, 관리비, 식비, 통신비, 약값 다 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연금, 퇴직금, 임대 수입, 이자 수입 합쳐서 월 4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60대도 있어요. 같은 60대예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병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60 넘으면 몸이 여기저기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부자든 가난한 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 걱정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돈이 있는 60대는 무릎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정형외과 가서 MRI 찍어요. 200만 원? 그냥 찍어요. 의사가 이 정도면 수술보다 주사 치료 먼저 해봅시다 하면 보험 되는 거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는 것도 그냥 해요. 몸이 먼저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의원도 가고 재활 운동도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60대는요. 무릎이 아파도 일단 참아요. 며칠 참다가 파스 붙이고 또 참다가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요. 의사가 정밀 검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 속으로 얼마나 나올까 이 생각부터 해요. MRI는 비급여라서 비싸고 주사 치료도 회차별로 돈이 나가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해져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 노인일수록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건강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제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깊어지는 거고요. 몸이 아픈데 돈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걸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자녀관계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 사랑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맞아요. 자식은 다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현실은요.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요. 돈이 있는 60대 부모는 명절에 자녀가 먼저 전화 와요. 엄마, 이번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거나 아버지,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해요. 왜냐고요? 오면 부모가 용돈도 주고 외식도 사주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사줘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는 자녀한테 짐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60대 부모는요,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기가 꺼려져요. 또 뭔가 필요한 거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괜히 전화했다가 부담 줄까봐 참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들리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이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 빈곤 가구일수록 자녀와의 교류 빈도가 낮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낮다고 해요. 이게 자녀가 나쁘거나 부모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찡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이야기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이 이야기 쓰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제 사회적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외나 고독의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창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갈 때마다 식사비로 한 5만 원씩 써요. 거기다 가끔 노래방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한 번 나가면 7, 8만 원은 써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 모임을 못 나가요. 처음에는 이번 달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해요. 다음 달엔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라고 해요. 그 다음 달엔 연락이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엔 그냥 집에서만 지내게 돼요. TV가 친구고 유튜브가 친구예요. 아, 물론 유튜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는 달라요. 고독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우울증이랑도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중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돈이 없어서 모임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고 취미 활동도 못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 씨 어르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 67살 남자분이세요. 젊었을 때 자영업 하셨는데 40대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기초연금 32만 원이랑 아들이 주는 용돈 20만 원. 이게 한 달 수입의 전부예요. 5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요. 이분한테 하루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해요. 공원은 무료니까요. 그 다음엔 집에 와서 TV 봐요. 점심은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로 때워요. 오후에도 TV. 저녁에 밥 먹고 또 TV. 이게 하루예요.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아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만나요. 밥이라도 한 끼 사야 하는데 그 돈도 없고 그렇다고 얻어먹기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것도 아니고 밥 굶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기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하고 똑같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반대 이야기도 해볼게요.
돈이 있는 60대의 노후는 어떤가요? 경남에 사시는 정씨 어르신, 65살이세요. 대기업 부장으로 32년 일하고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이 상당히 나왔고 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이 들어와요. 거기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받은 돈을 굴리고 있어서 이자 수입도 있어요. 이분 하루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경제신문 보시고 오전엔 골프 연습장 다니세요. 주 3회예요. 오후엔 사진 동호회 활동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동호회 사람들이랑 출사 여행 가요. 이번 달엔 제주도 다녀오셨대요. 자녀들이랑 관계요? 아주 좋으세요. 매주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이분이 항상 밥값을 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낼게요 해도 내가 낸다.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고 내신대요. 명절에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고 싶어 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후에 돈이 있으니까 좋은 게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아요. 이 말이 엄청 와닿았어요.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 이게 노후에 돈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에 부부 둘이 살 때 최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의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최소라는 게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기본 생활만 유지하는 거예요. 여행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건 포함도 안 된 금액이에요. 여기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문화생활도 하려면 최소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금액이 안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대예요. 평균이 이거예요. 물론 더 받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값으로 보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노후가 그나마 안정적인 거예요. 3층 연금 구조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 이 3층을 다 쌓아야 노후가 버텨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층, 많아야 2층까지만 있고 3층이 없어요. 심한 경우엔 1층만 있어요. 지금 5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시면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50대 이상이면 세액 공제 한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은 꼭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연금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노후 전략의 핵심이에요. 집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먼저 잘 살아야 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면 65살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더해지면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그거 가입하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남는 집 가치가 있으면 그건 자녀한테 돌아가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살아있는 동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한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른 방식을 고려하셔야 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거,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엔 주거 형태 이야기 해볼게요. 노후에 어디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있는 60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도심에서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시골로 가서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팔아서 시니어타운 같은 곳에 입주하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어요. 이게 노후의 주거 불안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집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서울에서 월세 사시는 60대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거든요. 내가 사는 공간이 위협받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존엄성의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사람들 대하는 게 달라져요.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의견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고, 나는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60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요. 돈이 있으면 달라요.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면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돈이 주는 존엄성이에요. 이게 노후에 돈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안 이야기해요. 생활비, 의료비, 이런 숫자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돈이 없을 때 제일 아픈 건 이 존엄성의 상실이에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지금 60살이 넘으셨어도 이미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62살인데 국민연금이 아직 수급 전인 분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보통 65살부터 받거든요. 그럼 3년이 남았는데 이 3년 동안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올라요. 1년 늦추면 7% 이상 증가해요. 만약 65에 받을 것을 68배 받으면 20% 넘게 늘어나요. 물론 그 3년 동안 다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또 국민연금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경력 단절 여성분들, 자영업 하다가 힘들었던 분들한테 특히 유용해요. 이걸 활용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50대 중후반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 시작하세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만 넣어도 10년 넘으면 상당한 금액이 쌓여요.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 노후 현황을 파악하세요. 내가 65이 되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다면 임대 수입까지 다 더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내 최소 생활비보다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세요.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알고 나면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지, 어디서 줄일지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거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내 예상 수령액 조회할 수 있어요.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 세대한테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세대는 자녀 교육에, 집 마련에 모든 걸 쏟아부은 세대예요. 자기 노후를 챙기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님이랑 노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색하더라도요. 어떤 지원을 원하시는지, 어떤 생활을 원하시는지. 이 대화가 나중에 훨씬 많은 갈등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강원도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66살이세요. 이분은 공무원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평범한 자영업자였는데 40살 때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하셨어요. 매달 25만 원씩이요. 처음엔 이거 뭐가 되겠어 하면서 시작하셨대요. 26년 지난 지금 이분한테서 매달 나오는 돈이 얼마냐 하면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6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합쳐서 170만 원이에요. 여기에 주택연금으로 40만 원을 더 받으세요. 210만 원. 혼자 사시는 분으로서는 크게 여유롭진 않지만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실 수 있어요. 그게 이분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래요. 나는 내 돈으로 내 밥값은 내가 낸다. 자식한테 짐 안 된다. 그게 내가 원한 노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대단한 재테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 꾸준함이 지금 이분한테 존엄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50살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하면 15년이에요. 65가지요.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원금만 5,400만 원이에요. 수익률까지 더하면 6, 7천만 원은 될 수 있어요. 이걸 65부터 20년 나눠 받으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3, 40만 원이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전혀 다른 생활이 돼요. 55세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10년이니까요.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원금이 6천만 원이에요. 이걸 나눠 받으면 또 월 3, 40만 원이 돼요. 시작 안 하는 게 진짜 늦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 연금저축계좌 개설 한 번만 알아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30분이면 돼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요. 노후에 돈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쉽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지, 돈이 전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당신 노후 망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65 이상이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세요. 이게 최대 32만 원 이상이에요. 많이들 신청 안 하세요. 내가 왜 그걸 받아 하고요. 받으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의료급여 제도도 있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의료비를 거의 안 내도 되는 제도예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아요.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몰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신청하는 것, 이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예요. 모르면 손해예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너무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왜 그때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자책은 여기서 멈추세요. 60년을 살면서 실수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후 준비 못한 게 게으름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달라지려는 의지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출발점이 돼요. 오늘 영상 좀 무거우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드렸어요. 똑같은 60살인데 돈에 따라 아침이 다르고 병원이 다르고 자녀 관계가 다르고 하루의 표정이 달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딱 하나예요. 내가 65에 받게 될 돈이 얼마인지 오늘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전부예요. 알고 나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돼요. 노후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50대, 60대 지인이 계시면 한 분한테만 보내주세요. 그분한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200만 원으로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지출 항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